발전을 거듭하면서 계속 좋아지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가격 대비 성능이 따라오는 거죠. 효율성, 가성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성능값에 그게 함축되어 다 표현되기 때문에 성능값이 얼마냐 라고만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반갑습니다. PNS 창호 남인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호를 현명하게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각 메이커별로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저희 회사 카탈로그인데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저희 회사도 코러스 시험을 거치면서 저렴하면서도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고객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미관상 이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창호가 어떤 걸까를 두고 반복되는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탄생된 제품이 와이드뷰입니다. 창호는 뭐니 해도 성능값입니다. 우리 회사는 창틀이 크다, 레일이 높다, 수밀값을, 단열값을 좋게 하기 위해서 격벽을 하나 더 세웠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과물인 성적값만 보시면 됩니다. 저희 카탈로그만 보셔도요, 걸림치수가 레일 높이를 보강한 이런 제품은 상부가 17mm고 하부가 10mm고 단열값이 올라가고 수밀값이 그전 제품보다 21% 증가되었고 기밀 성능이 30% 향상되었고 방음성도 좋아졌고 등등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계속 좋아지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가격 대비 성능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효율성, 가성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건 얻고 어떤 건 잃는 게 있기 때문에 그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무엇보다도 창호를 개발할 때 중요한 요소로 꼽습니다. 한국 지형에는 뭐니 해도 슬라이딩 창호인데요.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프레임 종류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각각의 다 특징들이 있는데요. 바디가 슬림하다, 레일이 높다, 창틀 폭이 230mm다, 255mm다, 뭐 단창 같은 경우도 250mm, 248mm, 256mm 이 수많은 제품들이 탄생하기까지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할 때 이렇게 개발이 되면 그런 성능값들이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으로 개발을 하였고 그 목표한 것들을 달성시킨 게 제품화되어서 이렇게 카탈로그에 실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창들이 있는데요. 제주도만을 위해서 개발된 해안창이라고도 있습니다. 매년 겪는 태풍 때문에 물넘침이 집에 자주 일어나다 보니 이런 계단식 구조의 창틀이 필요하게 됐죠. 여기 보면 중간에 모여를 또 끼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계단식 창도 있고요. 여러 디자인을 통해서 성능은 개선시키면서 가격적으로는 부담되지 않는 디자인을 찾는 게 과제였습니다. 이 많은 창틀, 창짝을 조합을 코러스 시험을 통해서 성능값을 받아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렇게 중간에 격벽을 만들어서 모여를 넣으면 당장 기밀값이 좋아질 것 같지만 이게 기밀값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들이 기밀값에, 단열값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제품 개발하는데 적극 활용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타사에서 보면 우리는 모여를 1개 넣는다, 모여를 2개 넣는다, 격벽을 만들었다 등등을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성능값에 그게 함축되어 다 표현되기 때문에 성능값이 얼마냐 라고만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준공 후 10년, 15년 정도 된 신축 아파트에 가보면 인면 분할 창호가 많이 있는데요. 인면 분할 창의 특징으로는 철제 난간대를 없애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인면 분할 하부에는 접합 유리를 적용하여 철제 난간대를 대신한 접합 유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신축 아파트의 외관을 보시면 철제 난간대가 없는 깨끗한 형태의 아파트가 생기게 된 겁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카탈로그의 제품은 복합 인면 분할 창인데요. 창틀의 PVC 부위는 이렇게 아사 제품으로서 여러 가지 색깔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외부에는 알루미늄 창호를 적용함으로써 오랜 세월 변색이나 탈색 이런 것들도 방지를 하고 변형에 강하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적용하게 된 거고요. 견고함을 가진 알루미늄이 외부를 담당하게 되는 거고, 단열에 유리한 PVC 제품이 내부를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좋은 모든 것들이 조합이 되었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왜 비싸냐? 이 두 개의 다른 성질의 제품을 조립하는 조립비도 비쌀 뿐더러 이 제품이 무거워 양중하고 시공하기까지 일반 제품보다 2배 이상의 인력이 소모되다 보니 상용화되고 일반화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제품이죠. 그러다 보니 고급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신축으로 짓는 주상복합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철제 난간대를 없앤 인면 분할 창을 많이 적용하였는데요. 건물의 외관을 심플하게 만들고 하기에는 이보다 좋은 제품은 없죠. 그러나 문제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보신 대로 유리 중간에 멀리 온 바가 막고 있다 보니 눈높이에서 봤을 땐 시인성을 방해하는 게 하나의 단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제품이 시인성을 방해하는 걸 최소화하면서 만든 게 유리 난간대 창입니다. 보신 대로 깨끗해졌죠. 자세히 보면 이렇게 유리 끝단 부위만 살짝 보이는 형태가 되는데요. 외부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 철제 난간대가 없어지고, 그리고 내부에서 볼 때도 시인성을 방해하는 중간 바 형태가 없어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도 깔끔해 보이고 내부에서 외부를 볼 때도 깔끔하게 보이도록 만든 창입니다.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이러한 형태의 유리 난간대가 많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노후주택 창호 교체 공사를 할 때 이왕이면 유리 난간대를 적용한 창을 적용하면 어떨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구조의 형태가 변경됨으로써 관공서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허들이 있는데요. 허가를 받으면 노후 창호 교체를 할 때도 이런 유리 난간대 창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코라스 시험이 없었을 때 창틀이 크면 단열값이 좋아질까? 아마 그럴걸? 이라고 해서 보신 대로 같은 단창이라도 116mm도 있고 120mm도 있고 또 이중창 같은 경우에 240mm도 있고 295mm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창들이 개발이 됐는데요. 그러나 창틀은 골조에 필요로 하는 마감재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과거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골조가 대부분이 100mm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중창만 적용을 하더라도 벽돌 고임으로 바닥 고임을 해야만 이중창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성능값에 있어서는 창틀의 크기만큼이나 크게 좌우는 하지 않지만 벽 골조에 있어서만큼은 맞는 형태, 우리 집을 확장을 한다든지 단열을 덧대어서 벽이 넓어질 경우에는 때로는 노후주택이라 하더라도 295mm를 적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은 창틀이 크다고 성능값이 좋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창틀은 골조 마감을 위해서 넓고 좁고 한 창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창짝인데요. 창짝은 앞서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2SL 같은 경우 정 두 짝 혹은 언밸런스 두 짝 같은 경우 창짝과 창짝이 만나는 부위, 그 부위가 벽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값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버텨주고 이겨내서 필요로 하는 성능값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이 창짝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능값은 대부분 이 창짝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창짝의 그럼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 보강재입니다. 저희 회사 카다록에 있는 제품을 캡처해서 넣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창짝에 다양한 형태의 보강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형태의 보강재가 있는데요. 고풍압용 보강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위치 기반 옵션이 있는데요. 제주도나 남부지역, 태풍 권역 지역에 해당되는 곳들은 구조 검토를 통해서 때로는 2T 이상, 2.5T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넘어 이런 절곡의 형태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T를 절곡하면 4T가 되는데요. 신축 현장 같은 경우에
남부 권역에서는 이런 절곡 형태의 보강제를 적용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는 뭐다? 결국 성적값입니다. 와이드뷰의 이중창인 230인데요. 성적값은 당연히 1등급입니다. 이게 시험 성적서고 이 시험 성적서에 나온 과정들에 대한 결과값들인데요. 1번이 시험체 사양입니다. 시험체 사양에는 시험체명 P230 2SL 26 로이 알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유리 구성으로는 투명 16 알곤 5mm 소프트 로이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시험 결과 단열 시험은 0.806 1등급을 받았고요. 시험 결과 값은 시험 환경이 이러했었고 시험 조건이 이랬었고 시험 장비 규격이 이랬는데 결과 값은 0.806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은 기밀 시험인데요. 기밀 시험은 통기량 차압의 10파스칼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기밀성 등급이 1등급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밀성 시험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시험 조건들과 결과값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걸 증명하기 위한 시험 결과에 따른 시험체 사진들도 이렇게 남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내용이 시험 결과에 따른 그 시험체의 구체적인 사용되었던 프로파일과 보강제 그리고 각종 부자재까지도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KSF3117 뿐만이 아니고 단열 성능 값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이 항상 첨부가 되는데요. 일반인 고객님들은 이런 성능지 표집만 받아보지 이런 속지를 받아보기는 어려워서 아마 이런 화면을 보실 기회가 없으셨을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저희 와이드뷰 창을 개발을 하고 이게 정말 성능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는지는 저희 또한 코라스 시험에 의뢰를 하고 결과값을 받아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창틀에 들어가는 보강제는 자세히 보시면 1T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창짝에 들어가는 보강제는 1.5T를 사용하였다고 저희가 표시를 해뒀습니다. 롤러는 싱글과 트윈이 같이 사용되었고요. 스토퍼가 이렇게 적용이 되었고 모이어 같은 경우도 저희는 발수 모이어를 사용합니다. 물에 강한 모이어가 있거든요. 7mm를 적용했고요. 방충망에 들어가는 모이어가 9.5mm 발수 모이어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창호가 하나가 개발이 될 때는 저희도 전문 업체지만 제품들을 조합하고 부속도를 조합을 해서 만든 다음에 코라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성능값들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안 나오면 또다시 보완을 해서 시험을 재의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그 제품을 사용되었던 시험체 프로파일과 부자재, 보강제까지 정확하게 똑같이 적용하여 만드는 게 와이드뷰 창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각했던 와이드뷰 창의 성능이 고객님 댁에 설치가 되고 나서도 똑같은 성능값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창호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랐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창호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희석이었습니다.